2003년 로마는 첼시를 인수하여 팀이 지고 있던 막대한 부채를 단숨에 해결했고 구단에 엄청난 자금을 투입한 구단주였습니다. 그리하여 첼시는 최정상급 클럽으로 자리를 잡아갔으나 로만이 첼시에서 물러난 이후부터 첼시는 지금까지 계속 부진을 겪고 있는 상황이죠. 그만큼 첼시에게는 로만이라는 존재가 매우 컸다고 볼 수 있는데, 오늘은 로만이 왜 첼시라는 클럽의 역사에 특별한 존재로 기억되는 인물인지 알아보겠습니다. 그럼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로만이 첼시를 인수하기 전까지 첼시는 심각한 재정난에 시달리고 있었습니다. 당시 클럽은 약 1억 파운드가 넘는 천문학적 부채에 허덕였고, 프리미어리그 라이벌인 리즈 유나이티드가 막대한 빚 때문에 급격히 몰락하던 모습은 첼시 팬들에게도 악몽 같은 현실이었죠. 당시 첼시의 전 회장이었던 켄 베이츠는 더 이상 클럽을 유지할 능력이 없었고, 결국 긴급하게 첼시를 매각할 새로운 주인을 찾고 있었지만 클럽의 막대한 부채 탓에 쉽게 매수자를 찾지 못하는 상황이었고, 심지어 몇몇 영국 언론들은 첼시가 곧 파산 절차를 밟게 될지도 모른다고 보도할 정도였습니다. 바로 이 절박한 시기에 러시아 출신의 사업가이자 억만장자로 이름을 날리던 로만이 등장했는데, 그는 런던을 방문하던 중에 우연히 첼시의 홈구장 스탠포드 브릿지를 관람했고, 그 순간 첼시라는 클럽의 흥미를 느끼게 되어서 불과 며칠 만에 첼시 인수를 속전속결로 끝내며 마침내 첼시의 새로운 주인이 등장하게 됩니다. 로만은 클럽을 인수하자마자 우선 첼시가 지고 있던 약 1억 파운드의 빚을 단숨에 갚아버렸는데, 당시 축구계에서는 한 개인이 이렇게 거대한 부채를 즉시 청산한 사례가 없었기 때문에 로만의 행동은 유럽 전역에서 큰 화제가 되었죠. 또한 그는 재정위기 해결뿐만 아니라 첼시를 유럽 최고의 팀으로 만들겠다는 엄청난 비전을 제시하며 추가적으로 천문학적인 투자를 약속하게 됩니다. 2003년 여름 이적 시장은 로만이 처음으로 이적 시장에 발을 들였던 시기로, 당시 첼시는 그의 유럽 축구 시장에서 가장 바쁜 팀으로 떠오릅니다. 당시 첼시가 이적 시장에 쏟아부은 돈은 무려 1억 파운드가 넘었으며, 이 금액은 당시 축구 역사상 단일 이적 시장에서 한 클럽이 사용한 가장 큰 액수 중 하나였습니다. 첫 시즌 로만의 투자는 그야말로 충격적이었는데, 그는 맨유에서 세바스티안 베론을 영입했고, 인터밀란에서는 에르난 크레스포를 영입하는 등 세계적인 공격수들을 영입하며 공격진을 완전히 개편합니다. 또한 웨스트햄에서 최고의 유망주로 꼽히던 조콜과 글렌 존슨을 동시에 데려왔고, 레알에서는 클로드 마켈렐레까지 영입하며 미드필더의 강력한 축을 세우게 되면서 첼시는 단 몇 주 만에 유럽 정상급 선수들로 가득 찬 팀으로 바뀌죠. 그뿐만이 아니었는데, 로마는 단기적 성공뿐만 아니라 팀의 장기적인 발전에 염두를 두고 지속적으로 스타 선수들을 영입합니다. 대표적으로 다음 시즌인 2004년 여름에 로마는 첼시의 레전드로 기억되는 디디에 드록바를 영입하는데, 드록바는 프리미어리그에선 다소 무명에 가까웠지만 로마는 당시로선 상당히 높은 액수인 2,400만 파운드를 지불하며 그를 첼시로 합류시키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드록바는 첼시에서 381경기 164골을 기록하며 클럽 역사상 가장 위대한 공격수가 되었죠. 그렇게 로만의 투자 규모는 매 시즌 지속적으로 증가했고, 첼시가 영입한 선수들의 리스트는 화려함 그 자체로 로번 발락체흐 카르발료 에시앙 셰브첸코 등등 당대 세계 축구계를 주름잡던 선수들이 줄지어 첼시에 합류하였죠. 한 클럽이 이렇게 단기간에 이적 시장의 중심이 된 경우는 그때까지 단 한 번도 없었고, 심지어 일부 라이벌 구단들과 축구계 인사들은 로만의 무한한 자금력이 축구계의 균형을 무너뜨린다는 우려까지 표할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로만은 멈추지 않았고, 그에게 있어 축구는 단순히 취미나 투자가 아니라 야망 그 자체였기 때문에, 그러한 야망 덕분에 첼시는 순식간에 리그 우승 경쟁에 뛰어들었고, 수십 년간 꿈도 꾸지 못했던 리그 우승 트로피를 마침내 손에 쥐게 됩니다. 로만이 첼시에 가져온 변화는 단순히 경기장 위의 성과에 그치지 않았는데, 첼시라는 클럽을 글로벌 무대에서도 막강한 브랜드로 성장시키고자 하는 명확한 비전을 갖고 있었습니다. 첼시를 인수한 직후부터 경기장 내 성과뿐만 아니라 경기장 바깥에서도 첼시가 세계적인 명성을 얻을 수 있도록 장기적인 전략을 세웠죠. 먼저 로마는 첼시가 단지 영국의 구단이 아니라 전 세계 팬들이 좋아하는 글로벌 클럽이 되기를 바랬습니다. 그는 첼시를 글로벌 클럽으로 키우기 위해 적극적으로 해외 투어를 진행했고, 특히 아시아, 미국, 중동 시장을 타겟으로 삼으며 적극적인 마케팅을 펼쳐오면서 그 결과 첼시의 팬층은 급격히 전 세계적으로 확장되었죠. 또한 첼시의 브랜드 가치를 높이기 위해 클럽 시설에 투자하는 데에도 과감히 자금을 쏟아부었는데, 클럽의 홈구장인 스탠포드 브릿지의 시설과 인프라 개선은 물론이고 세계적인 수준의 훈련 시설인 코밤 트레이닝 센터를 구축하여 첼시의 명성을 더욱 높이게 됩니다. 특히 코밤 훈련장은 유럽에서 가장 뛰어난 훈련 시설로 평가받으며 전 세계의 유망한 선수들과 팬들에게 첼시를 더욱 매력적인 팀으로 만들게 되었죠. 아울러 로마는 첼시의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다양한 글로벌 기업들과 적극적으로 스폰서십 계약을 맺었는데, 삼성과의 유니폼 스폰서 계약이 대표적인 성공 사례였죠. 삼성의 계약은 당시 프리미어리그에서 가장 비싼 스폰서 계약 중 하나로 기록되었으며,
이 계약을 통해 첼시는 단지 유럽이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노출되는 효과를 얻게 되면서 이후 요코하마 타이어와 나이키 등 글로벌 기업들과의 거대 계약이 이어지며 첼시는 상업적으로 더욱 크게 성장할 수 있었습니다. 결국 로마는 첼시를 하나의 클럽 그 이상이자 전 세계적으로 사랑받는 브랜드로 키워낸 구단주로 로마네 시대의 첼시는 상업적이나 재정적 가치가 무려 10배 이상 증가했고 포브스 선정 세계에서 가장 가치 있는 축구 클럽 상위권에 꾸준히 자리를 잡는 등 명실상부한 글로벌 빅클럽이 되었습니다. 로마는 첼시를 인수한 초창기부터 엄청난 이적료를 투자하며 전 세계 최고 선수들을 영입했습니다. 하지만 그가 처음부터 스타 선수 영입이라는 단기적인 전략만 생각했던 것이 아니며 그의 진짜 비전은 장기적이었고 첼시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위해 유소년 시스템과 아카데미 육성에도 엄청난 관심과 자원을 투입했습니다. 첼시의 아카데미는 로만 이전에도 존재했지만 사실상 큰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유소년 시스템은 다소 평범했고 1군으로 승격되는 선수는 손에 꼽을 정도였습니다. 하지만 로만 시대가 열린 뒤로 첼시는 유소년 아카데미를 완전히 혁신하고 세계적인 수준으로 끌어올리게 되었죠. 로마는 최고 수준의 훈련 센터를 건설한 것 외에도 그는 네덜란드 아약스와 스페인 바르셀로나 등 유럽에서 가장 성공적인 유스 시스템을 보유한 클럽들의 운영 방식을 연구하며 첼시만의 효율적인 육성 시스템을 구축하기 위해 막대한 예산을 구축하게 되었고 그 결과 첼시 아카데미는 유럽 각국의 유망한 선수들이 첼시로 합류하기 위해 줄을 서는 꿈의 육성 기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투자로 첼시는 수많은 재능 있는 젊은 선수들을 배출해내는데 대표적으로 마운트 제임스 에이브러햄 오도이 같은 스타들이 로만 시대의 유스 아카데미를 거쳐 첼시 1군에서 핵심 선수로 자리를 잡게 되었죠. 특히 2019년 첼시가 피파로부터 이적 금지 징계를 받았을 때 로만 시대가 구축한 이 유소년 시스템의 진가가 드러났었는데 당시 첼시는 외부 영입이 불가능한 위기 상황에서 램파드 감독의 지도 아래 자체 유스 출신 선수들을 대거 활용하여 어린 선수들을 주축으로 프리미어리그 4위를 기록했고 이듬해인 2021년에는 유소년 출신 선수들을 기반으로 다시 한번 챔스 우승을 차지하는 기적을 만들어냈었죠. 그렇게 로만의 유소년 투자와 장기적인 비전은 단순히 첼시만이 아니라 잉글랜드 축구 전체에도 큰 영향을 끼쳤고 그가 구축한 유소년 시스템은 첼시의 정체성을 바꾸었으며 현재까지도 지속 가능한 성공의 모델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로마는 첼시를 19년간 소유하며 클럽 역사상 가장 빛나는 시기를 만들어냈지만 2022년 초에 로만과 첼시의 화려했던 시대는 누구도 예상하지 못한 방식으로 갑자기 끝을 맺게 됩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라는 세계적 충격의 사건이 발생하면서 영국 정부와 서방 국가들은 러시아와 깊은 관계가 있는 재력가들에 대한 대대적인 제재를 시작하면서 로만 역시 제재 대상에 포함되며 그의 모든 자산이 동결되는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당시 로만은 마지막 메시지를 통해 첼시를 소유한 것은 내 인생 최고의 영광이었고 결코 이렇게 클럽을 떠나고 싶지 않았지만 클럽을 보호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떠나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라고 생각한다라는 말을 남기고 결국 로만은 첼시를 팔고 물러나게 됩니다. 이렇게 지금까지 로만 시대의 첼시에 대해 알아보았는데 로만이 물러난 이후 첼시는 엄청난 혼란을 겪으며 지금까지도 불안정한 모습을 보이고 있는 상황일 정도로 그만큼 로만이 얼마나 뛰어난 리더였는지 그가 첼시를 얼마나 안정적으로 운영했는지를 알 수가 있죠. 여러분들은 로만 아브라모비치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댓글로 많은 의견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며 지금까지 에띵이었습니다.